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시코프에서 만든 솔루션 중에 하나인 테라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코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뭐 테라폼도 있고요. 뭐 패커라는 것도 있고, 뭐 볼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해시코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베이스되어 있는 회사고요. 테라폼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테라폼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를 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이제 디플로이먼트는요. 일단 비즈니스 쪽에서 그 아이디어가 내려와요.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디스커션을 하겠죠. 이제 미팅을 해서 결정이 나면은 이제 그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솔루션 아키텍트와 테크 리드가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이제 플랜을 짜고요. 이제 어떠한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회사 내에 이제 프로큐어 팀이라고 이제 파이낸셜 팀 비슷한 건데 이제 거의 프로큐어 팀한테 이제 어프로벌을 받아요. 어프로벌을 받고 이제 프로큐어 팀이 이제 퍼체이스를 하죠. 하드웨어를 퍼체이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하고 이제 피지컬 서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피지컬 서버하고 뭐 스토리지 디바이스,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그리고 뭐 네트워크 이퀴먼트, 뭐 스위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등을 이제 다 퍼체스를 합니다. 이제 퍼체스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이제 오더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만드는 회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워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하드웨어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IT 스태프나 DC 엔지니어,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가 막 그쪽으로 가서 이제 렉이 있으면은 그 렉을 깔고 그 렉에다가 이제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도 설치를 하고 뭐 잘 결정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어드민이랑 네트워크 어드민이 들어가요. 네트워크 어드민이 들어가서 이제 바이오스 셋업도 하고 이제 레이드 셋업도 하고요. 레이드라는 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디스크가 하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 개의 드라이브를 연결시켜 놓는 거죠. 병렬로. 그런 것도 하고요. 이제 네트워크 세팅을 합니다. 네트워크 세팅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네트워크와 뭐 QA 네트워크 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가 들어가요. 데브옵스는 보통 데이터 센터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죠.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제 인스톨을 합니다. 예, 어떤 걸 인스톨을 하느냐.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인스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를 깔고 뭐 그 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하고 제가 이제 SRE를 안 넣었는데 SRE들이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합니다. 디플로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그 사이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었겠죠. 만들고 이제 데브옵스한테 던져주면은 이제 데브옵스가 그걸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지 잘 결정을 해서 디플로이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이제 트레디셔널 디플로이ment입니다. 정말 슬로우하죠. 정말 오래 걸리고요. 보통은 뭐 6개월이나 1년 주기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하드웨어가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업프론트 피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그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트가 줄어들긴 하거든요. 클라우드에 비해서. 하지만 업프론트로 저희가 이제 다 사거나 하드웨어를 다 사거나 이제 그 리스하는 기간도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하는 기간을 이제 지나가 버리면은 페널티를 묻게 돼요. 페널티를 묻게 됐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재계약할 때 더 비싸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리밋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이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이 휴먼 에러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연관돼 있잖아요. 뭐 DC 엔지니어도 있고 뭐 시스템 어드민도 있고 뭐 네트워크 어드민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 디스크 자체도 맨날 고장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교체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 inconsistency of utilization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한국 시간으로 이제 보통 한 9시, 8시나 뭐 출근 시간대부터 해가지고 퇴근 시간대까지 피크 아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습니다. 하드웨어가 유틸라이제이션이 높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간이 12시가 지났다. 새벽이요. 새벽 12시가 지나서 뭐 아침 6시까지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피크 아워스에는 그 하드웨어가 놀게 됩니다. 물론 글로벌하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구 반대 방향인 나라에서 이제 그 소스를 사용을 할 텐데 그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오피크 아워에서 하드웨어가 다 놀게 됩니다. 그리고 피크 아워에서는 트래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비상 체계에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하드웨어가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워룸을 만들어요. 워룸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각 팀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온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콜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문제가 인시던트가 났을 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이제 팀에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 하거나 2주일에 한 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런 각 팀에 있는 온콜 멤버들이 이제 워룸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사용이나 문제점을 이제 보고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가 계속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하드웨어가 리미테이션이 있으면은 유틸라이제이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 Efficient for deployment. 말 그대로 디플로이를 할 때 일단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가상 머신이 나오잖아요. 버추얼 머신이 나오고 버추얼 머신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데브옵스와 SR 리드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스케일 아웃을 해서 스케일 아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호리존털로 똑같은 하드웨어를 여러 개를 사는 거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똑같은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SR이나 DevOps들이 이제 스크립트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쉽게 픽 아워와 오프 픽 아워를 유동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지 오가니제이션이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U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막 디벨로퍼들이 UI로 이쪽을 클릭했다가 저쪽을 클릭했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컨피그를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W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를 자동으로 잘 해야 되고요. 유저를 잘 적기적소에 롤을 두고서 이제 폴리시도 잘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뭐 그 유저들이 이제 디벨로퍼들이 어드민 퍼미션을 가져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이낸셜 팀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제 켜놓고서 계속 내비두면은 이제 그게 코스트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니지먼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200명이나 300명만 돼도 AWS나 이제 GCP나 뭐 Azure에 매니징 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컴퍼니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솔브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이제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뭐 UI를 만들어서 이렇게 떤 점만 클릭할 수 있게 리스트릭션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죠. 제일 처음에는 뭐 쉘이나 파이썬이나 루비, 뭐 펄이나 파워쉘 같은 걸로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이런 게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앤서블 같은 거나 퍼펫 이런 게 있고요. 앤서블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어떠한 컨피그레이션을 코드로 짜놓을 수가 있어요. 정말 쉽게 짜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코드를 호스트에다가 호스트 네임만 이렇게 풀리 퀄리파이드 도메인 네임을 연결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호스트로 들어가서 똑같이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장점이 있고요. 퍼펫은 각각의 호스트마다 퍼펫 클라이언트가
퍼펫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인데, 각 호스트마다 이제 퍼펫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서, 퍼펫 클라이언트가 퍼펫 서버에, 어, 계속 핑을 날립니다. 핑을 날려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변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 다음에 변한 점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매니페스트를 가져와서 퍼펫이 그 클라이언트가 하드웨어에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풀 베이스로 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퍼펫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보시면 이제 서버 템플릿. 말 그대로 이제 패커 같은 게 있는데요. 패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EC2 있잖아요. 지금도 EC2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AWS의 이제 일라스트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아마 EC2가. 아무튼 EC2를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패커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패커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이미지를 스케일링 할 때, 오로 스케일링 하는 때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그 똑같은 이미지를 스폰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제 다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아시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쿠버네티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한테 이제 넘겨주면은 자동으로 스케일을 하는 거죠. GC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라우드 러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만들어서 그런 걸 템플레이테이징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비저닝 툴, 테라폼 같은 게 이제 프로비저닝 툴입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 툴을 사용해서 코드를 짜고요. 그 코드를 짜면은 그 코드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을 해서 그 프로바이더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인터랙트를 합니다. 인터랙트를 해서 코드에서 EC2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EKS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네트워크 셋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 다 코드로 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짜놓고 나면은 항상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이제 이 코드의 상태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항상 아이덴포테드하게,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똑같은데요. 이제 AWS에서 만든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제 플룸이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만든 테라폼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테라폼은 아니고요. 플룸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플룸이 또한 테라폼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폼 자체적으로 ACL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플루미는 파이썬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은 인스톨이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버전 컨트롤을 합니다. 버전 컨트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항상 그 호스트에 인스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덴포텐트라고 해서 그 앤서브를 돌리거나 퍼펫을 돌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깔아놨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깔라는 명령어를 계속 던져줘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앤서브를 여러 가지 호스트에서 계속 돌리면은 계속 돌려도 아무런 이펙트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코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항상 임플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퍼펫 또한 똑같죠. 호스트마다 이제 퍼펫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어서 항상 서버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서버의 변화에 따라서 호스트가 항상 다 똑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 그대로 이제 메인테인 하기가 쉬운 거죠.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럴 때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버 템플릿인데요. 일단 뭐 패커나 이제 다커 같은 경우는 패커는 이제 AWS나 GCP의 이미지를 만들고요. VM 이미지를 만들고요. 다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커를 만든 거죠. 다커를 만드는데 이제 부스트랩 소프트웨어를 깔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디플로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다커 이미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커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다커 자체가 이제 디플로이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바운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리스타팅이 되죠.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항상 인프라스트럭처가 똑같은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mutable, 그러니까 뮤터블 하지 않다는 뜻이죠. 바꿀 수 있지 않다는 말이니까 항상 똑같은 컨스턴트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비저닝 툴인데요. 테라폼과 클라우드 포메이션, 플루미 같은 건데 이제 deploy immutable infrastructure resource 말 그대로 이제 서버 같은 거를 디플로이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깔 수도 있습니다. 뭐 루트 53 같은 도메인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드 바란서 같은 엔진엑스를 깔 수도 있고요. 그리고 support various provider 말 그대로 이제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그 프로바이더에서 거의 대부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신텍스를 가지고 아니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라폼을 사용해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what is Terraform? 그 테라폼이 뭐냐? 테라폼은 오픈 소스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고요. IAC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developed by HashiCorp that enables users to provision, manages, and maintain cloud infrastructure in a safe, predictable, and efficient manner. 말 그대로 안전하고, 왜냐하면 여러 번 돌려도 항상 똑같은 idempotent 스테이터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predictable, 말 그대로 저희가 코드를 읽은 대로 그렇게만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기 때문에 predictable 하고요. 그 다음에 efficient manner. 왜냐하면 한 번에 라이브러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서 그 모듈 자체를 인스턴스화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어카운트별로도 다 한꺼번에 깔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프로바이더일 경우에요. 그리고 뭐 it allows the user to define and provision infrastructure using a declarative configuration language called HashiCorp configuration language.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처럼 ACL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테라폼을 짜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practitioner, 말 그대로 이제 디벨로퍼가 infrastructure as code를 짜고요. 그 다음에 플랜을 합니다. 플랜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핑을 날려보는 겁니다. 핑을 날려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신텍스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결과값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플랜을 보는 겁니다. 아웃풋을 샘플 코드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샘플 코드가 진짜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이디만 빼고.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유니크한 아이디겠죠. 그런 것만 빼고서 이제 대부분을 아웃풋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프리딕터블한 익스큐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쿠버네티스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AWS, 구글, Azure, 그리고 여러 군데 뭐 BM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프로미스 서버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ow it works.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를 보시면은 이제 Terraform utilize the concept called providers to interact with the various cloud provider. 말 그대로 AWS나 구글 클라우드, Azure 같은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인 걸 제공을 하고요.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이제 GitHub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것도 저희가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앞에 제가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랙티셔너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듭니다. 이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싶다. 그런 걸 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보통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모듈화를 해요. 모듈화를 해서 뭐 S3면 S3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항상 똑같은 S3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러한 S3에 대한 모듈을 이제 저희가 어카운트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인바이러먼트별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코드를 보시다가 이제 코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통 이제 언어에서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인스턴스화를 하잖아요. 이제 클래스라는 게 이제 모듈이라는 건데 그런 모듈을 다 짜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인바이러먼트에서 바로 이제 인스턴스로화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테라폼이 짜지고요. 코드가 짜지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빌전 execution plan 말 그대로 이제 플랜을 보여줍니다. 플랜이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가 돼 있는 대로 일단 가상으로 한번 execution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execution을 한 게 제대로 됐다. 아니면 신텍스에 에러가 있다. 뭔가 중대한, 에러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successful 하다면은, 그런 아웃풋을 보고서, 이제, execution을 하는 거죠. execution을 하게 되면은, execution 이제 apply라는 커맨드인데요. After reviewing the plan, users can execute it using the Terraform apply command. Terraform apply 커맨드를 통해서 바로 저희가 플랜으로 봤던 거를 그대로 이제 execution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라폼은 프로비전을 할 거고요. 프로비전을 하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테라폼의 가장 큰 베네핏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큰 베네핏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를 익스큐션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유니크 아이디와 모든 매니페스트 인포메이션이 아웃풋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아웃풋을 로컬 머신에다가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SRE 팀이나 데브옵스 팀들도 이거를 사용하시는 프랙티셔너가 계시는데 그 프랙티셔너가 계신 이제 팀 전체가 팀원들이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로컬 머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쉐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S3나 뭐 GCS 같은 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유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젠킨이나 똑같은 코드 다커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항상 똑같은 커맨드를 사용을 하고 스테이트가 한 곳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유저들이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이제 어떤 스테이트가 계속 돼 있는지 그리고 변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이제 스테이트를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컨시스턴시와 말 그대로 일관성이죠.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줄 때 도움이 많이 되죠. 특별하게 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엄청나게 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0개, 400개, 뭐 1000개, 뭐 2000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컴퓨팅들이 이제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또 스테이트를 매니징하거나 이제 메인테인을 할 때, 그리고 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GCP나 AWS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매니징을 할 때, 이러한 스테이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테라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디플로이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테라폼을 인스톨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